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산한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40이고 시어머니는 70이십니다. 남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먼저 결혼을 재촉했었고 식장을 잡는 것부터 혼수의 가구까지 한 번에 다 진행되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게 되었었죠.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우선 결혼 전 식장 예약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식장을 잡으려고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 방문 예약까지 잡아 남편과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건지 시어머니께서 같이 나오셨더군요. 식장을 여기저기 둘러보신 시어머니가 여기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여기는 뷔페가 맛이 없더라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 하셨고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정해준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딩 드레스 피팅 때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제 드레스를 시어머니께서 골라주셨었죠. 그리고 예물할 때 결혼 반지를 맞추러 가는 날 남편이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더군요.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 예물은 안 하기로 하고 결혼 반지만 각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팔찌와 목걸이를 예물로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 했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줄 때 받아. 다 우리 재산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고르는 겁니다. 결국 이때도 시어머니가 목걸이와 팔찌, 결혼 반지까지 다 골랐었네요. 그런데 조금 황당한 건 결혼 반지가 여자 건 링 부분에 작은 다이아가 촘촘히 박혀 있었는데 그게 촌스럽다며 시어머니가 다이아를 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주문 업체에서 다이아를 빼면 안 이쁘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고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다시 넣어달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금액에 맞게 가전제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품명까지 싹 뽑아서 매장에 갔었는데 그날 또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렀더라고요. 그때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가전을 다 골라서 결국 제가 사고 싶은 건 하나도 못 사고 금액도 몇백이나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금액을 남편이 내긴 했지만 대신 증정품으로 나오는 가전제품과 상품권을 모두 지 엄마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가구를 보러 갈 때도 역시 시어머니가 따라왔고 테이블, TV 다이, 침대 등 전부 다 시어머니의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요즘 나무 원목 이런 거 잘 안 쓰지 않나요? 죄다 고른 게 그런 것들인데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별론데 요즘은 이런 게 이쁘지 않아요? 하고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에이, 엄마가 고른 게 잘 안 질리는 스타일이지. 저게 더 비싼 거야. 하며 지 엄마가 고른 걸 다 이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기를 빨리 가지라고 성화를 부리셨습니다. 결혼 또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시댁에서 서두른 거였는데 이번에도 남편 나이를 핑계로 아이를 빨리 낳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남편의 나이가 있는지라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 생각을 했었기에 그랬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출산용품을 준비하기 위해 만삭대 남편과 쇼핑을 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시어머니를 불렀더라고요. 역시나 아이 용품을 쇼핑하면서 예전처럼 사사건건 간섭하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띠를 사려고 보면 우리 땐 포대기 썼다. 그런 거 필요 없다. 하고 말씀하셨고 젖병 소독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 땐 열탕했다. 카시트를 보면 그게 왜 필요하니? 안고 타면 되지. 그리고 젖병을 보면 모유 수유할 건데 그게 왜 필요하니? 뭐든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건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니 결국 하나도 사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저 혼자 다시 들어가 필요한 걸 구입했습니다.
이렇듯 남편은 모든 일을 시어머니와 공유하려 했고 사사건건 다 일러 바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부부 사이의 일들도 다 알고 계셨고 남편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몸이 뻐근하게 불편할 때나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라도 지 엄마한테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외에도 나 벌레 물린 것 같은데 모기도 아니고 뭐지? 오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어. 화나. 오늘 저녁 이거 먹었어. 이번에 이사 가면 어디로 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우리 땡땡이 아침밥 챙겨 먹여라. 들어보니 허리가 아프다던데 많이 아프다더냐? 네가 남편 좀 잘 챙겨라. 하시면서요. 그때마다 남편한테 죽을 병도 아니고 입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까지 말하냐고 뭐라고 했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일 하루 한 번씩 무조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남편이 먼저 안 하면 밤 11시가 넘어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남편이 조금만 징징거리고 힘들다고 하면 바로 달려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지 엄마를 믿고 그러는지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하고 심지어 저희 친정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싸우게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빡치는 건 그렇게 임신하라고 닥달을 하더니 제가 출산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이혼을 시키겠답니다. 얼마 전 남편과 다툼이 있었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이혼시킬 거라네요. 이후 남편도 저한테 이혼하자고 통보를 해왔고요. 사실 임신을 하고 나서 수술하라는 강요도 받았었는데 차마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때라도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그냥 제가 미친년이었네요. 결혼 준비 당시에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과 시어머니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행동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뭐든지 다 본인의 뜻대로 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네요. 뭐가 어찌됐든 저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통보를 해오니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작자를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만큼 소름이 끼쳐서 제가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꼭 도망쳐야겠어요. 추가입니다. 도망칠 기회가 많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몰랐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남편과 나이차가 10살이 넘게 나는데 그래서인지 더더욱 시어머니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릴 때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 했는데 그 때문에 본인 엄마한테 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죽은 자식한테 못해준 걸 저한테 해주고 싶다 하시며 좋고 비싼 걸 해주셨기에 그런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혼 당하는 게 많이 억울합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남편을 설득해서 부부 상담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간섭을 조금 줄이시고 남편이 중재만 잘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해서 저도 다 포기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하나라도 더 수집해서 잘 헤쳐나가보려고요. 쓴소리와 진심 어린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와, 진짜 개소름. 토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왜 엄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나요? 저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죠?
그냥 평생 엄마랑 살다가 관 속에도 둘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렇게 기회가 많았는데, 저렇게 대놓고 힌트를 주는데, 아니 아예 정답을 강요하고 있는데 대체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았는지 모르겠네요. 대놓고 지엄마 편을 결혼 전부터 드는데 정이 남아있어서 결혼한 것도 신기합니다. 도중에 쎄한 신호와 엎어야 했던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짚어내기도 힘들어요. 심지어 끝도 본인이 정신 차려서 먼저 박차고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거고. 킬링 포인트가 대체 몇 개야? 정신 차려요, 아줌마. 이혼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건데. 지금처럼 계속 맹하게 살면 본인 인생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세 번째,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남편한테 시모가 영순이입니다. 증거 잘 찾아서 위자료라도 더 받고 시모한테도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받고 이혼하세요. 네 번째, 드레스 골라줬다는 거 보고 소름 돋고 쎄했는데 기회를 걷어찼네요. 드레스 셀렉 할 때 헬퍼 이모들도 수없이 신부들을 봤을 텐데 속으로 쓰니가 짠했을 듯 합니다. 남인이 말도 못해주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요. 변호사 알아보고요. 그 시어머니 어디서 또 아들 인형을 찾고 있을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저런 집구석인 거 알고 결혼한 거에 놀랐고 그 와중에 애까지 낳아서 2번 놀랐네요. 잠자리만 해주고 애 낳는 여자 구한 건데 그냥 님이 첩사리를 자청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혼이나 하세요. 그래야 그나마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 것 같으니 저는 답답해서 사이다나 마셔야겠어요. 여섯 번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정도였으면 알아채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진짜 안타깝네요. 마마보이라 이혼도 지 엄마가 시키면 바로 하는 건가? 일곱 번째, 이혼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사세요. 자존감도 낮은 듯 보이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휘둘리지 말고 사세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